자, 다음 세션은 B2B, B2C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케팅 담당자나 MD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무도 모르는 내 제품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판매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DBD랩 강지수 대표님, VTPL 천정욱 대표님, 그리고 푸프스스 이승환 대표님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푸프스스의 이승환이라고 하고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일단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밑에 보면 이게 야광봉이 있어요. 지금 약간 시국이 이래서 약간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야광봉이 설문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아무도 모르는 내 제품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건데 제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잘 팔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두 분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D랩 대표 강지수입니다. DBD랩은 유저스푼이라는 UX 리서치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이제 UX 리서치가 필요할 때 꼭 리서처에게 모든 걸 다 이제 물어보지 않더라도 디자이너, PMPO, 리서처도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UX 리서치를 설계하고 응답을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퍼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VTPL 천정욱입니다. 저희는 시스터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메이크업을 쉽게 하고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하는 그런 브랜드를 하고 있고 한 10개국 정도에서 현재 판매를 D2C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아래에 있는 야광봉을 들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설문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UX 리서치 사용자 조사를 하고 있다 없다입니다. 하고 계신다면 파란색 조명을 켜주시면 되고요. 하지 않고 있으면 빨간색 조명을 켜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켜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슬플 정도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도 여기 전문가분이 계시니까요. 먼저 그러면 강지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UX 리서치라는 도메인은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생소한 시장에서 유저 리서치, UX 리서치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본인 서비스부터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UX 리서치라는 도메인에 굉장히 푹 빠져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얼마나 당신한테 필요한지, 당신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임팩트가 얼만큼 큰지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사실 이제 19년도에는 UX, UT라고 하면 그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서치라고 하면 저희 유저스푼 사용하는 고객도 당근, 토스 이런 다양한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UX 리서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는 비즈니스 임팩트 이거를 정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계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진입하는 허들을 낮추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해보는데 너무 큰 노력이 들지 않게 아주 가볍게 경험해보고 시작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 제품 내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UX 리서치가 얼만큼 필요한지 혹은 이걸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 아직 상상이 잘 안 가시더라도 그냥 가볍게 한두 번 사용하면서 이거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에 오히려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2B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이 서비스를 한번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보다는 프로덕트 임팩트,
오히려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을 했고요. 이제 와서 이제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막 파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때 지금에서야 UX 리서치를 하면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정리를 하자면 B2B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소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한번 시작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창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시간 투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야광봉을 들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시딩 아시죠? 인스타그램 시딩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해당 제품을 주거나, 이걸 뭐 유료로 줄 수도 있고 무료로 줄 수도 있는데, 이 방법, 즉 그 인스타그램 시딩이 상세 페이지보다 더 중요하다, 인스타그램 시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란색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가 더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이런 5대5 사회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천정욱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MF라는 말이 있는데요. 콘텐츠 마켓 핏. 콘텐츠가 이제 마켓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메타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클릭을 유도하냐, 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구매를 유도하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인스타그램 시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정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커머스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커머스 제품 중에 이제 화장품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이제 그 MVP 모델을 만든 다음에 보통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PMF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확산하는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커머스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PMF를 검증해 보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PMF를 검증해 보다 보니까 PMF를 보려고 하면 고객이 제품을 쓰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상세 페이지를 공들여 만들곤 했었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A/B 테스트를 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을 때 조금 더 전환율이 나오는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에 사람들이 좀 더 랜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에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이게 조금 더 바뀌면서 PMF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PMF까지도 사람들이 안 간다. 왜냐면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내 상품.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LMF 단계로 저희가 단계를 쪼개기 시작해요. LMF는 뭐냐면 랭귀지 마켓핏을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품을 뭐라고 불러야, 혹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이거를 적어도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 전환율이 있겠죠. 뭐 2%에서 5% 혹은 1%가 있는데, 누군가는 구매 전환을 할 것이냐, 뭐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전환이라고 하면 결국 구매 전환이라고 합니다. 구매 전환이라고 하고, 왜 구매 전환이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인데요. 결국 카드 번호를 넣거나 패스워드를 넣은 고객만 진심으로 이 제품을 대한 거다. 사실은 그냥 좋아요, 설문조사하고 이거 어땠을까요? 한 것들은 다 진심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빠졌는데, 그래서 LMF까지 왔고요. 이제 LMF 다음에 왜 CMF가 왔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보면 일본 고객을 제외하고는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국내 경쟁사,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꼼꼼하고 길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한 10% 정도의 소비자들은 상세 페이지를 그 정도 읽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인스타그램 혹은 뭐 틱톡, 대표적인 어떤 소셜 커머스 플랫폼, 그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쪽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한 것들이 결국 구매 여정의 전반을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CMF라고 해서 이제 시딩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파란색이 절반,
빨간색이 절반 정도 되셨어요. 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세 페이지보다 누가 이 제품을 들고 쓰고 뭐라고 언급했는지가 7대3 정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 시장을 보시면 뭐 아마존이나 뭐 쇼피파이로 구성된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텍스트를 읽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과 아닌 민족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라틴 계열로 갈수록 텍스트 읽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문자의 함축성하고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CMF 단계, 그러니까 아까 랭귀지 마켓을 찾아서 이 제품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 뭐 저희 회사 제품을 얘기하면 이거는 오래가고 안 번진다고 얘기하면 삽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는 컨텐츠고 시딩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들고 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어떻게 해줄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진수 대표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많은 리서처들이 공감하겠지만 유저 리서치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요구 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BD랩은 유저스푼 외에도 우주 테스트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건의 참여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어야 되니 초반에 많은 이용자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플랫폼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셨나요? 일단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팔고 있는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쉽게 실패해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세 번째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구동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팬층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파는가라는 관점에서 사실 판매한다라고 하면 뭐든지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 유저스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파는 건 단순히 리서치 서비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UX 리서치 문화를 판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좋은 문화라 함은 막 누군가 전문가 한 명이 모든 리서치를 다 독점해가지고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고객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직급이 필요하고 어떤 직무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고객한테 맞닿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소개드릴 때는 좀 생략을 했었는데, 저희는 유저스푼과 이제 여기 유저스푼 설계한 이제 응답 링크에서 응답을 좀 편하게 수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별도의 패널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패널 풀들이 있는 곳이 우주 테스트라는 플랫폼입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우주 테스트 같은 경우엔 초반에는 저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사용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채널이라고 부르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할 때 우주가 팔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정했던 게 좋은 응답. 사실은 서베이를 하면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말 진심이 담긴 응답을 수집을 하려면 단순히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답을 줘가 아니라 너의 의견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우리가 너의 의견을 진짜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를 저희는 팔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테스트 회원의 80%는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저희 우주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그 앱스토어 리뷰나 아니면 저희 이제 테스터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응답을 받은 다음에 실제 기업에게 전달하고 기업의 리뷰를 패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런 의견 덕분에 어떤 게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의견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불성실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는 거는 명예다, 내 의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쉽게 실패도 되는 환경인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처음부터 앱을 만들었으면 만약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그럼 앱이 불편해서 그런가? 홍보가 안 됐나? 그리고 앱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거 회수해야 되는데 초조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화 같은 거 마개조 해가지고 막 이제 테스트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럼 테스트 이름 선택하면 다음에 안내 나오고 서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발 하나도 없이 이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로 당신의 이제 친구 등록을 하면 즐겨찾기를 하면 바나나 우유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홍보하고 새로운 이 테스트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신비한 스타트업 사전 초기 저희가 우주 테스트 전신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시절에 이름이 신비한 스타트업 사전이었거든요. 약간 그 해리포터 동물 사전처럼 이제 그때 저희가 팔려고 했던 거는 지금처럼 명예가 아니라 재미있는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이거를 경험해본 얼리 어답터의 느낌을 팔자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었는데 너무 니치한 마켓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큰 플랫폼에는 먹히지 않았었고요. 어떻든 간에 그때 저희가 계속 노력했던 거는 세상에 진짜 신기한 서비스가 많아 이거를 안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꼭 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친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개선하기가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구나. 만약에 앱이었으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하면 저희가 수정했으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결제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이고 다 따로 막 기프티콘 주는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수동 발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사용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플러스 친구 사용자가 10,000명을 달성했을 때 그때 앱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 사용자의 80%가 앱으로 다 인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의 50,000명 이상의 이제 저희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쉽게 실패하고 사용자의 그 컨택할 수 있는 커넥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작은 채널을 가지고 먼저 운영을 한 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주 그때는 신비한 스타트업 사전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10,000명 정도 확보한 게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은 어떤 기업이 의뢰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신 조건의 응답자를 잘 모집해가지고 전달 드릴 수 있게 한 이 규모의 회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천정욱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긴 시간 기획을 거쳐서 이제 화장품 박스부터 용기까지 완전한 샘플이 나왔어요. 이제 바로 주문하면 2,000개를 생산해서 나올 수 있는데 막상 내려니까 겁이 납니다.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생기는 일인데요. 출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기를 권하십니까? 출시 직전에요. 사실 2,000개 정도면 요즘 타서 이제 출시해보고 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화장품 2,000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뭐 촬영하고 뭐하고 하면 한 3,000만 원쯤 들어갈 거예요. 3,000만 원쯤 들어가는데 요거 한 3번 하면 1억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뭐 화장품이 됐던 건기식이 됐던 아니면 생활용품이 됐던 뭐 커머스의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만 자기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해당 제품을 굉장히 고관여하게 쓰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너무 착해서 내 친구가 만들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 말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는 걸 권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싫다고 나쁘다고 해도 안 낼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식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에 뭐 쿠션에 보면 퍼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퍼프가 뭐 40만 원 하는 뭐 해외 어떤 제품에는 퍼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캐비어 블랙 뭐 어쩌고저쩌고였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제품을 그대로 따라서 퍼프를 낼 수는 없었지만 퍼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정도의 만족감과 느낌과 포장에까지도 의견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이렇게 빨리 끝나시다니 괜찮습니다. 예비 질문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X 리서치를 할 때 이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나 제품 이거 한번 좀 살펴봐라. 얘네 보고 따라 해봐라. 이럴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 가장 그런 UX 리서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저 처음에 좀 놀랐었어요.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다 할 때 UX 리서치 그거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겠냐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토스가 처음에 저희 고객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주일에
4번 정도까지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 화면을 이제 뭐 어떤 자산 탭으로 넘어가는 화면을 이렇게 예쁘게 샥 넘어가냐 아니면 막 박스으로 넘어가냐 이런 것도 어떤 게 더 좋을지, 이렇게 했을 때 인상이 어떻고 시인성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아주 가볍게 그냥 그런 리서치 하실 때 보통 한 다음날 이틀 뒤쯤에 결과를 받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서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리서치를 하나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한 번 할 때 뽕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 없이 해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른 고객사 중에 저희 이제 LG U+가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U+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통신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이제 이 리서치를 해야 한다고 이제 저희 담당하는 디지털 경험 혁신팀이 이제 다른 팀한테 이거 해보실래요?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토스처럼 지금 이 문구가 좋을지 저 문구가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이거 한번 빨리 리서치 해봅시다 라고 문화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리서치 횟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가장 이상적인 사례는요, 특정한 하나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너무 완벽하게 끝냈다가 아니라 이 리서치를 여러분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 때 고객한테 물어봐. 마치 내가 옆에 동료한테 야 이거 중에 A 한 주, B 한 중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걸 그냥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차라리 더 작게, 더 자주 하시는 게 더 이상적인 방식이고, 바꾸고 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이 더 나빴네? 그럼 한 번 더 그냥 다시 돌려. 꼭 리서치로 안 알아봐도 돼요. 그냥 다시 개발을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고객과 맞닿는 그 시간을 더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더 저는 좋은 리서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천정국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정말 잘 파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인스타그램 피딩도 좋고 상세 페이지도 좋고 이 회사를 한번 참조해봐라 있을까요? 참조를 해서 이제 어떤 뭐 회사나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관객 반응을 좀 살피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시간이 좀 5분 남았는데 드리면 조금 나을까 해서 이제 참조보다는 아까 제가 이 컨텐츠랑 그다음에 뭐 시딩이라든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안 와닿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업들이나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국내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올리브영에서 뭘 하고 뭐 해서 좋은지를 아시는데 실제로 재무적 성과는 전부 다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혹은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수출을 할 때는 해당 국가의 어떤 디스트리뷰터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 유통 채널을 뚫고 올라가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를 만나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한 레벨까지 올라가죠.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소비재에다가 어떤 매대에다가 어떤 제품을 하나 꼽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수출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애초에 컨텐츠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러 오프라인 온라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빨라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마케팅이 약간 국경이 없어져서, 물론 국가마다 로컬팩을 갖춘 컨텐츠를 하기도 하고 아닌 컨텐츠를 하기도 해요. 약간 운이 좋은 건 K 컨텐츠가 중심에 있어서 이게 K니까 그냥 봐라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진 것인데요. 요거를 뭐 잘하는 뭐 경쟁사나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요즘 뭐 아노아도 잘하고 있고 또 어디 잘하나 스킨천사 이런 쪽도 잘하고요. 그다음 위미박스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잘하고 계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국경을 넘나들어서 플레이가 되고 해당 국가의 유통 라인들도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트래픽과 이것들이 언급이 되는지를 가지고 다시 유통판이 짜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것만큼은 꼭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남은 3분 시간 동안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형 저는 소비재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 초입인 것 같아요. 초입인 것 같아가지고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올해 화장품의 그런 등록사가 6,0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올해만 6,000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화장품 업에 들어올 때 이 판매업 번호가 1,900 몇 번인데 2,000번 안쪽이거든요. 이제 35,000번 이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업계 같고요. 요런 업계에서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을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네, 결국 저는 여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기 홍보에도 좋습니다.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저는 이제 UX 리서치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처음에 팔려다가 잘못 팔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면서 고객이 있는 제품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무시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객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단순히 이제 들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굉장히 너무 좋은 툴이죠. 하지만 용처가 다르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 도메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저기 H30 부스에서 저희 서비스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무도 모르는 내 제품 어떻게 팔 것인가 세션으로 두 연사분의 귀중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